치과 마케팅 앞으로도 더 힘들 겁니다. 임플란트의 시작이 교정으로도 번질 거고 그 이후에도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폭은 줄어들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N수에 대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환자를 얼마만큼 유입시키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원 박세준 본부장입니다. 이번엔 치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치과의 마케팅 특징과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하는 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치과라는 거는 사실상 비급여 항목이 어느 과에 비해서 높은 과입니다. 대개 비급여와 급여의 비율이 한 7대3? 그것보다 비급여가 더 높은 곳들도 있고요. 오히려 비급여 항목이 높으면 심평원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비급여 항목이 높은데요. 임플란트나 교정으로 대표되는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마케팅을 집중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왜냐? 그게 사실상 매출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느껴본 건데요. 충치치료, 발치, 아니면은 스케일링 같은 이런 일반적인 진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비급여를 창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나 교정으로 대표되는 이런 특정 키워드들은 경쟁도 심하거니와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전 1년간 치과 검색을 통계를 보게 되면 과거에 경험적으로 느껴오던 여름과 겨울방학의 시즈널 패턴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의 저렴한 임플란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무너졌고 일반적인 원장님들은 과거 풀케이스라고 하는 5개, 10개 임플란트를 하시던 환자 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교정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당장 통증이 아니라면 심리적인 부분은 좀 주머니의 사정이 여유로워졌을 때 하자라고 후순위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틀니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도 가격이 저렴한 미백 그리고 크라운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눈을 돌려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검색 나이대를 보게 되면 30,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다른 키워드들도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만 유독 치과 같은 경우는 30, 40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주 타겟층이 50대 이상 노령층을 노리고 있는데 30, 40대가 많은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령보다 젊은 층이 검색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령층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 그 자녀분들인 30, 40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0, 40대에 대한 이 검색량이 많다라는 건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30대의 특징은 PC가 모바일보다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바일로 단순하게 검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항상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검색들을 하신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시간대 자체가 점심시간대인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 때 그리고 모바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10시 때 내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기대서 검색하는 시간대 요일로 따질 것 같으면 월요일에 환자가 제일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그런 시즈널 패턴에 맞춰서 좀 시간대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도 노림수로 마케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고객에 시작하게 된 마케팅의 계기는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이제 개원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고자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도시에서 개원을 하시다 보니까 빠르게 인지도를 상승하고 싶었고 병원을 안정화시키고 싶었고 경쟁병원들이 생겨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싶으셨고요. 그런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마케팅을 시작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극장에 위치되어 있는 병원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경 200m에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나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인프라가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특장점을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높은 곳에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올드한 마케팅이긴 하지만 당장 새로운 곳에 유입된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을 알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오프라인 광고들도 많이 접목을 했고요. 온라인 또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시골 지역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북으로는 잘 안 넘어가시죠. 반대로 강북에 계신 분들은 강남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거는 뭔가 조금 병원이 몰려있고 더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더 잘해줄 거라고 하는 심리가 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도시 인근의 시골에서는 신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력 좋고 친절하며 대학병원급 장비를 갖고 있는 다른 병원과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차별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본입니다. 오히려 주차 편의성 그리고 뭐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여러 부대적인 것들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나아갔고요. 당장 신도시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그리고 여러 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해 일반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유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케팅 후에 단기적으로는 다방면으로 이제 병원을 알리다 보니까 사실상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신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최대한 위법하지 않은 의료법을 지키는 마케팅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검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당장은 비용이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 검진을 통해서 검사 결과지에 학생에 대한 사항과 그 반대쪽에는 병원에 대한 전단지를 같이 첨부함으로써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집으로 갔을 때 무혈 입성하는 우리 광고지가 무혈 입성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당연히 검사한 병원으로 오다 보니 교정, 일반 진료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오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집에 주치의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 부모의 부모까지도 확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안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원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셨는데도 큰 지장 없이 병원이 유지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심이 깊은 바다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심해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안을 빠르게 쌓아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 병원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관성적으로 방문하던 우리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소개도 하고 다른 것보다 소개의 영향이 더 크다 보니 구안을 낳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개원 10년 차 가까이 되셨고요. 차팅 수는 3만 수가 넘어가는 그리고 원장님도 한 분이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3분까지 늘어난 안정적인 병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와 집객력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확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네이버에 대한 그리고 SNS에 대한 그런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도 노출도가 잠깐 떨어진다 해도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 경쟁 병원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함에 따라서도 원장님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의 요청 사항들도 같이 드러나고 앞으로는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의 단가 싸움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타격을 받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틀니 쪽으로 선회하신 게 지금은 유효해졌고요. 그리고 크라운과 브릿지라는 부분이 자연치아 살리기 쪽으로도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양심 있는 치과, 자연치아를 살리는 치과 이런 쪽으로의 접목이 훨씬 더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임플란트의 매출이 줄었을지언정 교정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진료 과목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확대를 점차 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그런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과 마케팅 앞으로도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시작이 교정으로도 번질 거고 그 이후에도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것 같아요. 피부과의 보톡스가 예전에는 몇십만 원대였지만 지금 몇만 원대로 낮아진 것처럼 공이 하나 사라졌잖아요. 임플란트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폭은 줄어들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N수에 대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환자를 얼마만큼 유입시키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KT용입니다. 감사합니다.